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차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문화는 나라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 허브티라든가 각 나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독특한 그런 음료들을 많이 이제 애호하고 있기도 하는데, 나라마다 이제 그 뭐 풍토 내지 습속 그런 거죠. 신토부리라고도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각 나라마다의 그 신토부리처럼 나름대로의 독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또 일본 이런 동양의 동양 삼국 특히는 차를 어떤 이제 진짜 문화적으로 어떤 차의 정신 같은 거를 추구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유럽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마시는 경우에는 어떤 기호 음료 또는 건강 음료, 그다음에 사교 음료 이 정도의 범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계속 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차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이 내 차 생활에 어떤 이제 가치관 같은 거죠.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안분지족하고 정조결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정행검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뭐까요? 뭐 화경청정이라든가 뭐 와비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동양삼국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조금 발전하면 사교의 의미, 그다음에 건강이나 이제 뭐 기호 음료로 차를 이용하고 있죠. 근데 그 겨울철에 이제 추위가 혹심한 그 시베리아 지역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척박해서 없는 뭐 몽골이라든가 티베트 이런 지역에서는 과일이나 야채류 같은 거에 조달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차를 마시지 않으면 계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기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 섭취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아주 생필품이에요. 우리가 소금 간이 없는 음식을 계속 먹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쪽의 나라들에서는 차가 기호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사교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생활의 어떤 필수품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이미지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하라 그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차를 다려 마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여기 뭐 석유로 이렇게 버너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불을 켜기도 하지만, 이런 기구라든가 석유가 있어도 이 오일 생산 국가라도 석유가 있어도 기구들이 없으면은 사용하지를 못하고 뭐 불을 피워서도 이렇게 차를 끓이고 하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먼 길을 가거나 이렇게 불을 떼서 밥은 해 먹으면서 다녔던 것처럼 옛날에. 근데 요즘에도 이런 유목민들은 이제 이동하는 장소에서 이제 차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 뭐 몽고나 티베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별로 문명의 어떤 그런 걸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양을 치러 어디 멀리 나갔어요. 아침 밥을 먹고 양을 치러 멀리 나갔으면은 차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거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럼 연기가 막 풀풀 나죠. 거기다가 이렇게 솥을 걸어가지고 물을 끓여서 차를 끓여서 먹고,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막 한두 시간 막 불을 열심히 끓여갖고 불을 붙여갖고 물을 끓여서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여유를 즐기고 막 이렇게도 마시죠.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조건에서 차를 마시죠. 물 쉽게 조달해가지고 요새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뭐 포트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마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이 아주 힘들게 하면서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차를 이렇게 음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사오를 가지고 이제 중국의 차 마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다관 차를 파는 곳에서 이제 개완을 이용해서 차를 마시고 있죠. 1인용 뚜껑이 달린 개완을 이용해서 차를 마시고 있고, 또 이제 홍차 테이블 세팅, 홍차 가든, 티가든에 테이블 세팅 돼 있는 모습과, 홍차를 마시는 모습, 일본에서 이제 차를 다리는, 이제 이게 뭐 상황을 보니까 말차를 다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유를 이렇게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는 거는 유목민들이 이제 뭐 야크라든가 양, 염소, 뭐 소 이런 자기들이 키우는 동물의 젖을 짜서 차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마시고 있죠. 끓여서.
예. 근데 이런 이제 차들이 사실 그 생필품으로 옛날에 담화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전부터 사람들이 척박한 곳에 이동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차가 이미 더 이른 시기에 전해졌지만 유럽 쪽에 차가 전해진 시기는 보통 16세기, 17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유럽이 르네상스에서 뭐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뭐 이런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식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이제 해외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차가 전해졌는데 당시에 설탕과 커피, 차 또 코코아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 이제 전해지게 되었죠. 그 전에는 유럽에서 음료로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뭐 우유 내지는 술이죠. 그래서 그 술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럽의 궁중에서는 마실 거리가 이제 물이고 그런 게 물밖에 없으니까 막 대낮에도 그 술들을 마셔가지고 술에 이렇게 취해서 좀 쩔어서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차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그 차가 전해지면서 영국의 신사도 같은 것도 정립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 그 술을 대체하는 그런 항목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커피가 들어오면서도 또 술을 대체할 수가 있었고 또 코코아 역시 그렇고 네, 설탕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당시에는 차에도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 문화를 이렇게 향유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유럽에 처음으로 그 차가 전래된 것은 17세기 초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네덜란드에다가 차를 처음으로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차가 소개돼 가지고 한 2, 30년 동안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고 근데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요즘에 우리 그 햄버거나 어떤 프랜차이즈 그런 음식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요 근자에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차도 유럽에 처음으로 전해졌을 때 동양의 차가 처음으로 전해지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이게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1637년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총독이 자카르타에 있는 상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차가 사람들 사이에 음용이 되고 있는데 많이 음용되고 있으니까 모든 선박에서 처음에 네덜란드에 전해진 차는 일본의 차였는데 그 일본의 차 외에 중국 차도 수배해서 이렇게 선적해서 보내주길 바란다. 이런 이제 편지가 있는 거로 봐서 굉장히 그때 아주 인기 품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1630년대 17세기죠. 네덜란드에서 차가 도입되어 가지고 네덜란드와 함께 동양의 차를 유럽으로 이제 운반하는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래 가지고 많이 동양에 차를 실어 갖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차 재배를 시작하게 됐죠. 영국의 이제 많은 식물학자들이 이 아시아나 이런 식민 국가들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런 학자들이 이제 탐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 아셈 지방 버마 국경지대 인도하고 버마 국경지대에서 이제 아셈종 차나무를 발견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부분 재배를 하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커피를 또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를 재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커피가 어떤 병 때문에 거의 이렇게 커피나무가 전멸하게 되는 그런 때 그 커피나무를 키우던 그런 곳에 이제 차나무를 가지고 이식을 해서 심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들을 이렇게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차를 그렇게 마시고 그러지 않았는데 영국에서 이제 이제 플랜트 농업이라고 해서 차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 생산된 차가 거의 영국으로 갔지만 나중에 인도 사람들 지금 인도에 가면 길에서 이렇게 차를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근데 우유하고 설탕을 넣어갖고 달달하고 이제 맛있게 탄 차들은 좀 맛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런 영국에서는 어쨌든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 이제 차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 기업음료의 역사를 보면은 커피라든가 코코아, 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이 되고 소비는
좀 선진국 그런 쪽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이제 플랜트 농업식으로 그런 쪽에 저개발 국가에 가서 지금 현재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또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대부분 커피도 역시 그런 곳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근데 대신 소비량은 선진국에서 월등하지만 생산하는 나라들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일찍이 이제 청나라 때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차가 도입이 됐는데 뭐 옛날에는 낙타 그 운송 수단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담화무역에서도 차와 말을 교역을 했는데 이 운송 수단이던 낙타, 그다음에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는 그 나중에는 또 뭐 비행기하고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고, 근데 차가 이런 거로 보면은 이런 고가품과 교역을 했던 거로 보면은 지금 우리 고급 그 승용차라든가 뭐 이렇게 교통수단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비행기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차와 같이 교역이 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차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만만한 가격의 그런 물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미국 경우에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뉴 암스테르담 해갖고 뉴욕이죠.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미국의 전례가 되고 나중에는 보스턴에도 이제 차가 이렇게 전례가 되고 있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요새 그 갑자기 그 햄버거 가게가 저희 어렸을 때는 햄버거 가게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주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차가 아마 유럽에서도 그런 급작스러운 속도로 아마 이렇게 전파가 됐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차가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보통 이제 16세기에 소개가 되는데, 그때 라무쇼라는 사람이 글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나라한 도처에서 차를 마신다. 그것을 공복대에 차 달인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열병 또 두통, 횡복 관절의 통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통풍, 우리 통풍 그 병이잖아요. 이것이 차로 효용을 볼 수 있는 병 가운데 하나라는 거. 그래서 차가 어떤 처음에는 어떤 치료 효과, 그래서 약용 이런 식으로 처음에 소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과식했을 때도, 이거는 우리 지금도 많이 경험하죠. 과식했을 때 차를 서너 잔 좀 약간 진하게 해서 서너 잔, 그 다음에 육식이라든가 뭐 이런 육류 이런 걸 많이 섭취했을 때 차를 서너 잔 하면 속이 많이 편해지고 소화라든가 뭐 콜레스테롤 흡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방지를 해주고 이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 소개된 것은 이 라무쇼의 항해와 여행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린소티네이에서도 또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일본 차가 이제 또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차라고 부르는 약초를 가루내어 맛을 낸 이 뜨거운 물을 그들은 대단히 중시한다.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들 이 차를 은밀한 장소에 두고 주인이 직접 간수한다. 이거는 그 당시 아마 그 일본 다도의 그 차실의 어떤 그런 유형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은밀한 장소에 두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니까 주인이 직접 간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나 손님을 대단히 융숭하게 대접하려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이 뜨거운 물을 권할 정도로 소중하게 다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자리에 누군가 밥 한 끼 드시러 오시라는 것보다 차 한잔 하러 오시라는 게 더 융숭한 대접이 됐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의 보석을 귀중히 하는 것처럼 그들은 뜨거운 물을 펄펄 끓이거나 약초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와 차를 마실 때 쓰는 흙으로 빚은 그릇을 대단히 귀중히 여긴다. 우리 차 도구들이죠. 흙으로 빚은 그릇, 차 도구. 우리 아마 많은 부분이 조선의 어떤 사발이라든가 이런 그릇이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자기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그 보석과 같이 가격도 보석을 능가하죠.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가장 좋은 차는 1파운드에 10금. 지금으로 치면 이게 약 1달러라고 하는데 또 10금에서 또 12금
정도까지 이렇게 팔린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품이었다는 거.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 옛날에 쌀 한 가마니 값이 지금 얼마, 쌀 한 가마니가 얼마 하겠어요? 20kg에 이제 몇만 원씩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쌀 몇 가마니가 집 한 채랑 이렇게 바꿀 정도의 그런 가격이었으니까 그때 1달러의 가치로 치면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던 거. 그래서 이제 아주 하이 클래스에서 이거를 상류층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인은 찻잎을 가루내어 두세 스푼 넣어 뜨거운 물을 부은 후 휘저어 마시는 반면 중국인은 찻잎을 뜨거운 물이 든 항아리에 넣어 우려낸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가루차를 이렇게 차선으로 저어서 마시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 입차 마시듯이 차를 우려서 마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동양의 내용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반면에 차 문화가 이렇게 성행하면서 유럽에서는 차로 인한 몇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좀 큰 사건들이, 이 소소한 사건들을 치면은 참 차가, 그 고가품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의 반도체 정도 수출입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아마 예민한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화무역이죠. 중국이 자기 주변에 그 몽골이라든가 티베트처럼 이렇게 열악한 기후에 있는 그런 데서는 차가 생필품이니까 이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차가 비쌀 때는 말 한 마리에다가 한 짐 얹은 차의 그 가격이 말 한 마디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바꾸려면은, 그 말에다가 한 짐의 차를 짊어지면은 그게 이제 같은 가격. 그러니까 요즘에 고급 승용차를 생각해 보세요. 말 한 짐이 얼마나 지고 가겠어요. 그 한 짐이 말 한 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즘에 그 운송수단인 자동차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보다도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더 고가의 물품이었던 거. 근데, 요즘에 TV 같은 데서 뭐 차마고도니 해가지고 이런 프로들이 좀 교양 프로가 많이 방영되고 했죠.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이제 차마고도에서 운남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서 교육하고 이러던 모습들이 재현되고 이러는 걸 봤는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차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차가 전해질 때 그 차가 지금처럼 필요하면 슈퍼에 가면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담화무역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차를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장사를 1년마다 대충은 오지만 뭐 자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량을 어떤 황금성이 있게 한번 옛날에 소금을 집에다 사서 두고 이렇게 저장하고 먹듯이 차를 미리 한꺼번에 사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도 먹고 2년도 두고 먹고 3년도 두고 먹고 그다음에 황금성이 있어서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다른 물품으로 교역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우리 지금 마시는 이 녹차는 조금 그 차를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중에서 순화되고 정화되고 가장 고급의 프레시한 그런 제다 방법이 녹차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근데 그 떡차라 보이차라든가 지금 막 뭐 가짜 운운도 하지만 엄청 각광이 일어나고 있는 보이차라든가 이런 덩이차 종류들이 이 당시 담화무역 때 쓰이던 그런 종류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싣고 가는데 입 상태를 싣고 가면 말이 걸을 때마다 이게 이렇게 턱턱 치워져서 다 깨져서 가루가 될 거예요. 아마 포대에 담고 가면. 그리고 말 등에 지었으면은 그 말도 땀이 나고 더운 그 땡볕을 걸어가고 막 기후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입차 상태를 간다면은 그게 어느 만큼 가면 당연히 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관이라든가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압착을 해가지고 벽돌처럼 해가지고 말 그 양쪽에다가 짐으로 나누어 심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기호의 그 하나가 풍미가 되는 거지만 그 땀이 차고 막 이러면서 이제 후발효가 미생물도 이렇게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후발효가 일어나서 이제 보이차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이차 상태의 어떤 그런 차들을 이런 지역에서는 마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차들을 손에 들어오면 이쪽에서 가지고 갈 때는 그런 차가 아니었지만 가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을 이런 차들을 마셨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담화무역이죠. 그래서 말하고도 바꿨지만 또 낙타하고도 바꾸고 비행기하고도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차회, 보스턴 티파티라는 사건이 미국 그 독립운동을 발발하게 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동양의 차를 이렇게 중국이나 뭐 일본의 차를 이제 미국에다가 조달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했죠. 밀무역이 성행했는데 미국의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밀수를 한 거죠.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밀무역을 그 차 조례를 발표해 갖고 밀무역을 금지한 거예요. 밀무역을 불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식민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어간 차. 그러니까 뭐 관세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차죠. 그 차만이 허용이 되는 그런 조례가 이제 발표되니까 보스턴 시민들이 이제 성남 보스턴 시민들이 그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차를 가득 싣고 정박해 있는 동인도 회사의 그 선박에 올라가서 그 선박에 실려 있는 차들을 이렇게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이 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보스턴 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차하고 홍차 하면은 세계적으로 마시는 거는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는 녹차를 많이 마시지만 세계적으로 말하는 차는 거의 이제 홍차를 얘기하는데 이 차와 커피 두 가지 비율을 보면은 50대 50, 거의 반반.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만큼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만큼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유럽 쪽에서는 대략 6이 차고 4가 커피예요. 커피보다는 차가 좀 우세하게 유럽 사람들은 차를 선호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차가 4, 커피가 6. 이 보스턴 그 티 사건, 그 다음에 그 이제 차 조례, 영국의 이런 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커피가 우세를 하고 있고 차가 약간 그래도 사를 먹고 있으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많이 마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차하고 커피를 퍼센트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5에서 10% 대 9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적은 양을 마시지만 근데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그 차에 얽힌 그 아픈 나름대로 역사적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커피가 6, 티가 4 정도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 있죠. 영국이 차 수요가 막 급증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차를 계속 사오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금통화제지만 옛날 당시에 은통화제인데 은이 돈이니까 은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제 국고에 많은 낭비죠.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그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갖다 주고 중국에 차를 사오고 그래서 중국에 한때 막 그 아편 뭐 그런 거로 세계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뭐 아편 소굴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아편 때문에 많이 유입된 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아편을 이제 아편을 금지한 거예요. 이제 그 아편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중국, 청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져서 영국에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을 주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그 뭐 영국이 그 홍콩을 이렇게 홍콩이 원래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통치를 150년 동안이나 얼마 전에 다시 환속이 됐지만 중국으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차와 얽힌 그 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너무 급증하고 있는 차를 사가기 위해서 돈은 쓰기 싫고 이제 아편을 갖다 주고 사오다가 일어난 전쟁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이 있고 대부분들 차가 네덜란드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에 네덜란드에 전해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영국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근데 차 문화의 꽃, 유럽 차 문화의 꽃은 영국에서 꽃 피우게 되죠. 가장 그 어떤 화려하고 좀 체계화된 그런 문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다도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문화적 컬처로서 또 비즈니스를 위한 사교를 위한 이런 이제 문화가 정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네덜란드 기부인들 사이에서도 차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기부인들이 오후에
차 모임, 티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 같은 거를 부담을 해가지고 좀 요란하고 호사스럽게 티파티를 즐기고, 그래서 한때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차가 전해졌는데, 영국에 차가 전해졌지만 영국에는 그전에는 이제 궁중 같은 경우에서도 낮에도 마실 게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막 이랬었죠. 차 문화가 없었고, 지금처럼 젠틀맨의 유래가 이 이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차가 들어가면서. 근데 포르투갈의 그 캐서린 왕녀라고, 포르투갈 왕의 딸이죠.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찰스 2세와 결혼을 해갖고 영국으로 가면서, 당시에 포르투갈은, 옛날에는 포르투갈이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식민 통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브라질 그런 쪽에 뭐 차도 신고, 그 다음에 그 설탕을 많이 재배를 한 거예요. 설탕을 많이 재배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설탕이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 설탕도 역시 고가의 어떤 그런 물품이었는데, 이 왕녀가 찰스 2세에게 시집 오면서 뭐 지창금 명목 정도 되겠죠. 뭐를 많이 갖고 오는데, 그 갖고 온 것 중에 한 품목이 차하고 설탕을 굉장히 많은 양 가지고 온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그런 설탕이나 차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찰스 2세라는 왕은 이 결혼식 날, 포르투갈의 캐서린 왕녀랑 결혼하는 날, 뭐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기의 여인들을 쫙, 결혼식에 오는 그 신랑이 자기의 여성들을 쫙 대동하고 나타났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 편력이 좀 많이 있고 그랬던 군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 왕녀는 왕녀가 이제 왕비로 시집을 왔는데, 그 왕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에서 어떤 사교 같은 거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왕의 어떤 총애나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생활을 개척한 것이 아마 이게 그 차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캐서린 왕녀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 방에 가면 누구에게나 차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설탕을 타서, 설탕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하고 설탕을, 지금 홍차 마실 때 뭐 우유라든가 설탕 같은 거 많이 넣죠. 근데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설탕이 좀 귀하니까 그거를 얻어 먹으려고도 캐서린 왕녀의 그 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떤 살롱 문화 내지는 굉장히 성대한 어떤 그런 문화를 이제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서린 왕녀에 의해서 궁중에 이제 전해지면서 술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차 맛에 매료가 된 거죠. 단맛에 매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차츰 그 왕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류층 여성들에게 이제 전파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라든가 동양에서의 차는 남성들이 어떤 그 뭐 수신을 위한 다든가 이런 거로 발달을 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부인들이 아주 극성적으로 차 문화를 소유를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서린 왕녀, 그다음에 상류층 여성들, 그다음에 나중에 차츰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동양적 취미를 즐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차 문화가 이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박물관, 유럽의 어떤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 한 문화 사저로 박물관에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일본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보니까 작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일본 사람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어떻게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일본 사람이 프랑스에다가 일본에서 프랑스에 차를 수출하면서 그 포장지에 그려진 그림, 그 그림이 한때 차가 동양적 취미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차를 이제 수입을 했겠죠. 수입을 해온 그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일본 그림의 그 화조가 한때 미술계에서 이제 풍류가 됐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걸 보기도 했는데, 차 더불어서 어떤 동양 문화, 동양적 취미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저는 차를 하다 보니까 차 포장지였다는 것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유심하게
유명하게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 그린 그 풍을 이렇게 그대로 흉내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차 문화 중에서는 사실 영국이 또 네덜란드가 처음에 전해졌지만 영국에서 가장 많은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날씨 다음으로 진짜 차에 대한 거, 어떤 차가 좋고 오늘 차는 마신 걸 어땠고 어느 집 차 파티에서는 어땠고 이 차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화의 소재가 되고, 그 다음에 차를 한잔 하러 오라는 말은 친구가 되자는 말.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러 오라고, 오후에 차를 한 잔 마시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친구가 됩시다 이런 말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그림 도표에서도 보면 하루에 굉장히 여러 차례 하루 종일 차를 마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5-6잔을 마시는 거예요. 5-6잔을 마시는 것은 지금 이 차를 우린 거를 한 번 우린 거를 한 잔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포트 우려놓고 그걸 다 먹으면 한 잔 마신 거예요. 요 잔으로 6잔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6회를 마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마시는 거예요. 5-6회를. 그래서 이제 얼리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영국 같은 경우는 습도가 이렇게 좀 낮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춥고 그럴 때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 불을 먼저, 화로에 불을 먼저 피면서 불을 피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차를 타서 아내에게, 잠자리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아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차를 한번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아침도 짓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얼리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남성들이 일어나서 불을 피우면서 해주는 거로 그 남편의 어떤 애정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차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얼리티라든가 아침에 먹는 티, 뭐 애프터눈 티라든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하이티, mid티라고 하죠. 고기와 더불어 저녁을 먹는 그런 티. 그리고 밤자리에 들 때까지 나이트 티 해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제 차를 마시는 이런 차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 그림에 보면은 아침 식사 전에 얼리티 같은 거는 이제 베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차를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이제 베드에 갖다 주죠. 근데 뭐 하녀가 있고 할 때는 이제 침대에 앉아서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모닝티가 있고 티브릭 시간에 먹는 거 있고, 또 애프터눈 티는 나름대로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진짜 사교를 위한 그런 티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사교를 위한 티로서 이제 애프터눈 티 테이블 같은 것이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죠. 네. 그 영국 차 문화가 이제 블랙퍼스트라는 말도 영국의 차 문화에서 유래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티 가든도 영국의 차 문화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뭐 노지라고 해서 차정원이 있고 했던 것처럼 이 티가든이 이렇게 좀 부호가들이라든가 하이클래스에서는 티가든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시죠. 근데 이 티가든에서 유래된 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팁이라는 말이 이제 빠른 서비스 이런 의미인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로 팁을 주고 있는데, 이 팁이라는 말도 이 티가든에서 생긴 거. 이게 부엌하고 티테이블, 정원에 있는 티테이블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물을 갖고 오라면 천천히 걸어왔다 그래요. 자기가 마실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걸어왔겠죠. 그러면 오는 동안에 홍차는 뜨거운 물에 우려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오니까 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버려서 홍차가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이 녹차 같았다면은 우러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 상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은 이 하인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신속하게 달려왔대요. 물이 식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팁도 이제 이 차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 다음에 티타임. 우리 다시는 사원부의 다시. 계속 그 다시에 대해서는, 티타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관청이나 가나에서 우리도 다시를 가졌던 거. 그게 티타임이죠. 영국에서도 이제 티타임은 우리는 어떤 티타임을 사교와 친목을 위해서는 그냥 차자리에서 차를 즐기는 거고, 티타임이라는 거는 좀 의례적인 그런
거였는데 영국에서는 사교와 친목을 위해서 이제 티타임을 갖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잠깐 이제 홍차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홍차는 우리 녹차는 물을 식혀서 익힌 물을 식혀서 마시잖아요. 근데 홍차나 우롱차는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서 마시죠. 근데 홍차는 우리 이미 앞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차 상태가 있고 분쇄된 상태가 있죠. CTC라든가 이렇게 잘라진 상태, 아주 가늘게 더스트, 먼지처럼 된 경우도 있고 입차 본체대로. 그래서 요 특성에 따라 우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입차가 그대로 입차형의 경우에는 뭐 한 5분, 또 차의 그 종류에 따라서 4분, 5분, 6분 이렇게 시간이 아마 이 홍차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 포장에 몇 분 우리라는 그 차의 그 특성에 맞게 몇 분 우리라는 그런 글이 이제 주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그리고 더스트 이렇게 상태로 아주 가는 분말 상태는 1, 2분 동안 우려야지 더 우리면은 또 뭐 더 우리면 이미 잘게 잘라져 갖고 추출 물하고 닿는 면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우러나는 거고 요만한 이파리는 물하고 이렇게 닿는 그 부분이 그 표면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우러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려서 마시죠. 그리고 이제 홍차를 마실 때는 이 티코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온천으로 싸주죠. 보온처로 싸줘야지 우러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보통 모래시계 같은 게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모래가 떨어지는 거 아니면 시간을 타임 스위치를 놓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데 그래도 홍차의 경우도 간 맞게 맛있게 먹으려면 그 제시하는 그 시간만큼 우려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모래시계를 놓기도 하는데 그 우러나는 시간이 1, 2분 이런 게 아니고 녹차의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니까 우러나는 동안 온도가 조금 낮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홍차의 경우는 우러나는 동안 온도가 좀 떨어지면은 그 제대로 그 풍미가 잘 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보온 덮개 같은 거 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티백의 홍차를 여기 컵에다 이렇게 넣어서 마실 때도 여기다가 홍차를 우리면은 이런 접시라든가 어떤 이런 컵 같은 걸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죠.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보온이 돼가지고 좀 더 풍부하게 우러나는 거. 근데 녹차는 약간 식은 물에다 그냥 티백도 넣지만 홍차의 경우는 좀 이렇게 보온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더 풍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이미지에 보면은 그 걸름망이 있고 그다음에 차를 뜨는 스푼이 있고 또 우유나 이런 걸 섞고 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서 짓는 작은 스푼이 있고 그다음에 이 티포트와 티코지가 있고 요즘에는 간이하게 지금 그 이미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간이식으로 유리처럼 돼갖고 유리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로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걸름망이 있죠. 그래서 그 걸름망 안에다 차를 넣고 홍차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부으면은 그 걸름망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 그런데 이 여기에서도 이 유리로 이렇게 이런 거를 쓸 때도 가능하면 티코지를 써주면은 차가 따끈하게 잘 우러나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거를 마실 때도 이제 우유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넣어서 먹는데 처음에 우릴 때 우유랑 같이 홍차랑 우유랑 뜨거운 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차를 우려가지고 걸루망에 걸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홍차만 따로 우려가지고 우린 홍차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려낸 것에다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티. 근데 요즘에는 그 아이스티를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얼음을 넣은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있죠. 취향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세계 그 나라 몇 개 나라의 차 문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홍차가 차를 40% 먹고 커피를 60%. 그래서 차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차 그 문화, 차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대차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너무 쉽게 마시는 티백의 차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티백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걸름망이라든가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우렸지만 지금 얼마나 일회용으로 쉽게 티백을 쓸 수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이스티. 사람들이 차를 먹으라 그러니까 뜨거워서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실용주의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혹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으면 얼음 참 많이 먹죠. 예, 콜라, 사이다 이런 모든 음료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음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얼음을 많이 넣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얼음 넣으면은 잘 못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든 음료에다 얼음을 넣는데 티에다까지 이게 지금은 아이스티가 일반화됐지만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그 변화였어요. 그 차에서는 그 뜨겁게 이렇게 우려 마시는 차를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했다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아이스티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뭐 고속범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유래된 어떤 차 문화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다질링 홍차, 세계 3대 홍차를 생산하는 곳이고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 립톤 홍차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양의 홍차가 일본에서 영국이 그 식민지 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주요 차 생산국가죠. 그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그 생산국가인데 대부분이 홍차가 생산이 되고 있지만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일부 녹차가 생산돼 가지고 이 녹차는 굉장히 고급 품질의 그 녹차인데 그게 이제 영국의 상류층에서는 이 히말라야 지역에 그 녹차가 생산이 되고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여행 가는 분들은 그 고급의 그 녹차도 가끔 이렇게 사갖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차만이 아니라, 그 녹차도 생산되고 있는 거.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 중국에다가 낙타도 주고 사오고, 뭐, 비행기도 주고, 막 이러고 사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구소련이 해체돼가지고, 이제 각 그 국가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구르지아 공화국 그쪽에서도 차가 생산이 이렇게 좀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다 독립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를 진하게 우려내서 여기다가 뭐 설탕이나 꿀, 잼 이런 걸 넣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달게 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달게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는데 연간 한 2kg 정도. 그래서 연간 2kg를 소비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200g.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차를 한 2통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나 티벳 같은 경우도 몽고는 9kg, 티벳은 15kg 정도의 차를 마시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런 차들은 대부분 다마고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마무역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들어간 차죠. 차 생산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오래 보관하고 먹어도 되는 그런 차들이죠. 그래서, 차를 한 잔을 마실 때,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마셔야지 제맛이 또 우러나는 거. 그리고, 그 차가 이 정도는 마셔야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보조적으로 마시지만 이 사람들은 필수로 먹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는 마셔야 돼. 그래서 밥이 없어도 살지만 차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시죠. 그리고 거의 매일 마시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몽고나 티베트 이런 데서 양을 치거나 뭐 아니면 목동들이 멀리 어디 나갔을 때도 그 싸가지고 다니는 보온통이나 우리처럼 그런 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차를 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만한 그 주전자 같은 그릇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가고 차를 마시는 거. 그 생계를 위해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9kg, 몽고는 9kg를 하고 티벳은 15kg 정도를 마셔요. 그래서 이 마시는 것들이 다 그 이제 자기들이 키우는 그 양이나 뭐 이런 소젓, 우유죠. 그런 우유를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끓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쌀가루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끓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소금도 살짝 이렇게 좀 넣죠.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은 넣더라도 살짝 넣지만, 근데 설탕도 좀 넣어갖고 달달하니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 그리고 미얀마 지역에서는, 이제 찻잎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차로가 아니라 먹는 거.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차는 이제 마신다는 의미보다는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차잎 전체를 다 이렇게 먹는 게 참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우려서 먹은 찌꺼기를 버리는 것보다 전체를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 차 문화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또 세계의 차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소 간략하지만 한번 우리가 차 생활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한번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우리 차를 만들어지는 그 제다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